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방송국에서 그 진행하는 사회자 보면은 큐카드라고 있어요. 그 종이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 큐카드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게이미피케이션 매니지먼트 그리고 그런 라이프를 살고 있어요. 뭐든지 어쨌든 즐겁게 재미있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프로그램도 우리 정말 잘하고 계신 우리 점주님들의 어떠한 그 비결 이런 것들은 이제 질의응답을 즉석에서 하면서 우리 점주님들한테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게끔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한 1시간 하고 싶은데 이 점주님들이 30분 이상 하면은 오늘 장사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하셔서 30분으로 시간을 딱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단하게 우리 어느 브랜드 어떤 가맹점 어떤 이제 성함이 어떠신지 쭉. 안녕하십니까. 펀비어킹 안산 한대암역점 점주 김용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펀비어킹 제천 장락점 점주 나병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 하중점 돼지대첩 시흥 하중점 최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가맹점 300개가 넘게 출점하게 될 족슐랭 양재 시민의 숲 역점 김줄기 점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돼지대첩 최수준 점주님이 마르신 게 저랑 비슷한 과 같아요. 근데 목소리는 쩌렁쩌렁하죠. 돼지고기를 많이 드셔서 그런가요? 가장 화이팅 넘치게 소개를 하셨는데 우리 이제 한대앞 김영남 점주님 먼저 우리 점주님은 14년 정도 장사를 하셨는데 저희 브랜드를 네네. 지금 커피숍에서 맨 처음에 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14년 전인데도 정말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 보이시고 이랬었는데 지금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혹시? 그때 맨 처음에 대표님을 만났을 때는 커피숍 2층이 좀 어두웠어요. 어두워서 좀 더 검게 보였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한 1년 이상을 뭘 해야 될지 전업을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어떤 걸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이 많은 시기에 대표님을 만나 뵈가지고 대표님이 이제 브랜드 설명을 해주시고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32번 그 유명한 직접 쓰신 32번 장사에서 32번 성공한 이 책을 제가 5번을 읽고서 이 책대로만 하면은 망하진 않겠다. 돈은 못 벌어도 망하진 않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선택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좀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 좀씩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표정이 확실히 달라지는 거는 같아요. 책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때쯤에 이제 책을 한번 출간을 했고 대폭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올해 중에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은 정말 우리 점주님들한테도 기존 거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이렇게 살가우셨나요? 성격이 이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고객님들이 많은 가게 중에서 저희 가게에 오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장사를 할 때 고객님들이 들어오면은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반가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구매하기 전부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고객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점주님이 지금 제 마음을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 그 제천 장락점 나병건 점주님은 네. 처음에 월 매출 기준으로는 이제 첫날은 뭐 7만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근데 첫 달 매출이 한 1,500만 원으로 시작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달 같은 경우 5,900만 원까지 이제 끌어올리셨는데 네. 어떤 마음과 어떤 전략으로 임하신 건가요? 처음에 그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먹어보면은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매출이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아직 펀비어킹을 몰라서 시골이라서 그런가 싶어서 이제 SNS도 시작하고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여쭤보면은 계속 여쭤봤어요. 매일 한 달 내내 단 한 분도 맛없다고 가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분들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또 저희가 광고를 하면은 그 퀄리티가 좋잖아요. 그럼 그 퀄리티를 보고 또 찾아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손님이 점점 늘어서 지금 현재 매출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예. 광고는 지금도 하시나요? 네, 어제도 했습니다. 네.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첨언을 한다면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광고 효과는 일부 있어요. 근데 그거는 3개월까지가 거의 최대치.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이미 승부는 끝났다. 그러니까 한 번 이상 들어온 고객들이 정말 만족을 하고 가시면 광고 자체가 이제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또 잘못 이해를 하시고 장사를 1년, 2년, 3년, 뭐 5년 하시는데 광고를 좀 해볼까? 광고 필요 없습니다. 그 광고비로 6대 패밀리 서비스를 정말 제대로 하시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들어온 고객한테 만족도를 주는 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제 답이겠죠. 아, 네. 저희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같이 이제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나름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그거를 할 것은 아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래도 좀 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가 그 이제 뭐 제천 술집 맛집으로 아예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인터넷에도 그렇고. 아, 그게 네, 이제 맞습니다. 네. 예, 그 제가 펀비어킹을 선택한 거는 우리 상권에도 잘 맞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먹어봤을 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저희는 지금도 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장님이 정말 맛있고요. 책하고 똑같아요. 저희는 정말 똑같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아직도 그 직원들하고 같이 보고 있고요.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더 100% 재현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잘 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래도 주기적으로 리마인드도 이제 계속 하시면서 하신다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왜 저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오픈 방문까지 못 가는데 그 얘기를 무지하게 들었어요. 오픈 방문 매장을 가면 협력 업체들이 같이 오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맛있으세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술집에 가서도 이제 식사 겸 저는 이제 사실 술은 잘 못하니까 식사 위주로 이렇게 가는데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맛있어서 맛있게 먹은 거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맛집으로 가야 돼요. 제가 매장에 가서 맛이 없으면은 억지로 맛있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진짜 맛이 있어야지 그냥 온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앞으로도 맛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사보다 훨씬 더 비중을 두고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대리대첩 예, 이제 예. 하중점 예. 최수준 점주님, 우리 점주님도 이제 제가 처음에 한번 갔었잖아요. 예, 됐었고, 근데 마찬가지로 얼굴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저 좋아지셨어요. 저 화장해서 화장을 근데 아까 아니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도 되게 부해 보이시진 않는데 그 전에는 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좀 머리도 감고 좀 오늘 아침에 화장을 좀 해가지고요. 아, 그때는 안 하셨고. 아니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헤어가 됐든 수염이 됐든 옷차림이 됐든 나는 이게 좋아요. 이게 내 스타일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장사는 고객 스타일로 가야 돼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 일로 가야지. 아니 장사를 안 하고 그냥 내가 평상시에 살 때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으로 하시면은 더 올라가실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너무 보기 좋으세요. 거기도 이제 2천만 원도 안 나오던 매장을 이제 바꾸셨는데 지금 이제 5천만 원 평균 넘더라고요. 계속.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그냥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뭐 열심히 뭐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장사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일부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거 듣고 그대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이게 장사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8, 90%예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제대로 하고 영업시간 준수하고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휴무를 하는 데들도 이제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많이 쉬려면은 지금은 휴무하면 안 된다. 장사할 때는. 장사할 때 10년 딱 걸어놓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쉬시란 얘기예요. 근데 장사하면서 쉬면은 30년, 40년이 지나도 벗어나질 못해요. 그 환경에서. 더 나아지질 못해요. 이게 더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점주님도 뭐 당연하지만 이제 뭐 연중무휴 하시면서 지금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면은 그 수익이 뭐 대략 뭐 예상이 되시겠죠. 꽤 나오겠죠. 그 정도면. 그 프랜차이즈를 근데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랬는데, 예. 근데도 그 매뉴얼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지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기 저는 이게 원래 고깃집을 해가지고요. 예. 고기에 대해서 좀 아는데 나머지 이런 거 뭐 그런 건 따로 잘 모르잖아요, 제가요. 고집이 좀 세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잘 안 지키시거든요. 네. 해오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걸 바꾸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 점주님은 아주 FM대로 잘 하셨던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예. 하여튼 성실하게 하신 거는 뭐 어느 분보다 또 더 하고 계신 거는 또 확실하고요. 우리 족슐랭 그 김질기 점주님은 최근에 매출이 뭐 계속 기록적으로 막 올라가고 뭐 맨날 만석이더라고요. 그 어떤 뭐 비결이 있었나요? 네. 일단 저희 족줄랭이 그 작년에 비해서 배달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배달이 작년에 최고 6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3천만 원대로 한 반토막이 나 있어서 그 다행히 덕분에 그 회장님이야 저희 리뉴얼을 이제 하면서 밖에 테이블 수를 6개를 더 늘리고 기존에 있는 조명과 인테리어들을 좀 이렇게 변화를 줌으로 해서 일단 좌석수를 좀 더 크게 확보를 해서 홀 매출을 현재 전년 대비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일단 저희 모토는 오신 손님 놓치지 말고 다시 와도 실망시키지 말자. 그러니까 이미 한번 오셨던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본만 지키자라는 모토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족슐랭은 족발 브랜드잖아요. 족발 보쌈. 업종별로 매장형 아이템이 있고 배달형 아이템이 있는데 족발은 배달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했던 빨강다람쥐라는 브랜드도 즉석 떡볶이는 배달형이에요. 분식형 뭐 2,000원, 3,000원 이거는 이제 매장형이고요. 근데 배달형도 저는 홀 매출이 주가 돼야 된다. 뭐 아시지만 홀 매출 수익과 배달 매출 수익이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수익이니까 뭐 안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 족슐랭 우리 김질규 점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제 배달이 6천에서 3천으로 그거는 의도적으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배달 매출은 의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깃발을 많이 늘리거나 이벤트를 하면은 매출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수익과 직결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실속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치킨 브랜드, 배달 브랜드 이런 데들은 본사 수익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맹 점주님들은 와, 정말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뭐 8%, 뭐 12% 여기서 움직여요. 근데 이제 저는 가맹 점주님들의 실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이제 배달을 어느 정도로, 아까도 제가 펌비어킹에서 300도 좋고 200도 좋고 400도 좋고 100도 좋습니다. 다만 평점은 높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족발도 이 배달이 3,000을 줄였는데도 홀 매출이 그 이상 끌어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장을 가서 보면은 뭐 매일 만석, 얼마 전에도 제 지인이 거기 한번 가본다 그래서 가보시라 그랬더니 6시에 연락이 왔어요. 자리가 없어갖고 예약 테이블 몇 개 비고, 그래갖고 우리 점주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중요한 분인데 어떻게 안 되겠냐. 근데 이제 마침 하나가 이제 그 펑크가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드시고 너무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가셨는데, 여하튼 회사의 방향성은 가맹점의 방향성과 동일합니다. 어쨌든 매출은 극대화하되 수익률, 실속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를 또 말씀드리고, 근데 그 이제 훨씬 더 손님들이 늘었는데 직원들의 표정이, 그러니까 점주님의 표정이 아니라 직원들의 표정이 굉장히 바뀌었더라고요. 그건 어떤 뭐 일이 있었나요? 일단 저희 직원들 오늘 3명이 또 와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뭐 내 말과 속마음과 좀 틀리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는 직원들의 장단점을 먼저 좀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양성 중에서 그 친구, 그 사람이 딱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남이 봤을 때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다른 사람한테 아주 큰 피해가 주지 않는다면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뭐 예를 들어 머리를 뭐 염색을 한다든지 장신구를 착용한다든지,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최소의 것을 해주고 나면은 제가 하자는 거를 많이 좀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와서 어떤 걸 먹을까, 이제 행복한 상상을 좀 많이 해요. 쉬면 무엇을 하고 놀 건이라도 물어보고, 오늘은 무슨 음식을 해서 먹을까. 그래서 실장하고 저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뭐 밥도 직접 해 먹고, 심지어 뭐 파스타도 해 먹고, 족발집에서 먹기 힘든 것들을 그 직원들이 또 경력들이 있잖아요. 주방 애들이. 그러면 초밥 전문을 하다가 온 친구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초밥을 한번 해 먹자. 자꾸 좋은 돈이, 물론 돈이 들어가지만 직원들한테 하는 그 쏟는 그 투자는 절대 아깝지 않다고 느끼고요. 매일 좀 맛있는 것들 해 먹고 손님 많이 왔을 때 요거만 지나가면 우리 다시 또 평정한 시간이 오니까, 그 저희는 좀 좋은 게 시간대별로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무조건 만석,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마감 재정비, 그다음에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배달, 거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대별로 잘 넘어가면은 그렇게 큰 특이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이랑 매일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수상하신 미사역점 점주님도 그 직원들의 그 식사를 손맛이 뛰어나세요, 일단은. 근데 직원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줘요, 음식에.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점주님도 뭐 스시 이제 할 수 있는, 사다 먹으면 비싸지만 이렇게 이제 재료를 준비해서 먹거나 이러면은 뭐 파스타 같은 경우도 비싼 건 아니거든요. 좀 귀찮을 수 있겠죠,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또 즐거운 어떠한 거리로 여기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시다 보니, 또 제가 우리 점주님한테 이제 그 물어본 거는, 이 자리에 그 직원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 표정이 안 좋았던 직원이 있어요. 이 친구 정말 너무 걱정된다. 근데 그 직원조차도 지금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보다 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얘기 듣고 나니까 저도 좀 그 참고해서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김용남 점주님 14년 동안 하시다 보면 그동안 이제 여러 브랜드들이 이제 들어왔다 나가고 할 텐데, 그 어떻게 그거를 대응을 하셨나요?
그동안 진짜 많은 경쟁사들이 들어왔었죠. 예. 근데 일단은 저는 본사의 펀버킹의 브랜드 파워와 본사 관리가 완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을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단 한 가지 저의 경쟁 상대는 제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좀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항상 하는 편입니다. 저랑 마음이 너무 같으셔갖고 제 경쟁은 저거든요. 상대 뭐 누굴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저를 다지면서 하는데 우리 점주님이 가장 핵심은 요 말씀 같아요. 그리고 본사가 완벽하다는 거는 절대 그건 사실이 아니고 저 당연히 뭐 다른 데보다 조금 뭐 낫다고 뭐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벽은 진짜 그거는 정말 겸손하지 못한,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금 더 낫게 하려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나스닥도 언급을 했는데 그냥 남 하듯이 그 방식으로 해갖고는 택도 없어요. 열심히 해도. 근데 새로운 방식들, 그 방식들이 적용이 될 때 우리 가맹점에도 이모저모 계속 플러스 알파로 작용이 될 일들이고, 그거를 아마 이제 같이 우리 점주님들도 경험을 하실 텐데 가장 같은 말씀을 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셨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러다 보니 경쟁업체가 들어와도 일단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덜 받냐 더 받냐.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한 매장은 덜 받고 그렇지 않으면 더 받겠죠. 그 다음에 보통 3, 4개월, 길면 5, 6개월이면은 그 여파는 사라져요. 거기 한번 가봤던 고객이 우리 점주님 매장을 이 정도의 마인드시면 이건 뭐 상대가 없거든요. 한번 가봤는데 우리 점주님이 챙겨주시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럼 바로 회귀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뭐 14년 동안 부침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매출 흐름을 보면은 뭐 약간씩 뭐 흐름 뭐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고매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지금도 기록을 깨고 있는, 그러니까 엄청나신 거죠. 하여튼 그 저도 좀 참고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우리 점주님 매장도 직원들 근속 기간이 유달리 길더라고요. 뭐 어떻게 특별히 관리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뭐 일단은 제가 사람을 잘 만난 거겠죠, 일단은. 근데 이제 적당하시잖아요. 이렇게 겸손하시니까. 오래되신 분은 저랑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시고요. 알바생들도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제일 오래 한 알바생이 8년, 취업이 좀 안 돼가지고 예, 좀 오래 하는 편인데, 저는 사실 그래요. 이제 뭐 오픈 타임에는 당연히 밥을 챙겨주지만 중간 타임에 들어오면은 잘 안 챙겨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꼭 물어봅니다. 밥은 먹고 왔니? 제가 약간 옛날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랑입니다. 네. 항상 직원한테 식사는 하셨어요? 애들 오면 밥 먹고 왔니? 간혹 가다가 바쁜 타임인데도 밥을 안 먹고 온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주먹밥이라도 만들어서 이거라도 좀 먹어, 아니면 치킨 튀길 때 좀 더 튀겨서 먹여주고, 아마 이런 세세한 부분이 좀 더 오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뭐 그냥 나오는 거는 없을 거고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일하는 시간인데 밥을 못 먹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점주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시간이고 밥 줄 시간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위의 가치가 사랑이죠. 그래서 밥 먹고 하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친구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고마워해요. 그리고 그 고마운 거를 매장에 서비스 고객을 대할 때나 이럴 때 그 값어치 이상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장사의 이치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너무나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또 오래 근무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패밀리 이 경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그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8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평균 나오면서도 배달까지 하시면서 또 배달할 수는 있는데 4.9점은 이거는 이제 잘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매출은 사실상 이제 한 6천만 원이 제가 마지노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한 7년 전에 리뉴얼을 하면서 7천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리뉴얼 하니까 바로. 그러다 어느덧 또 8천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평균 매출 8천만 원이 정말 꿈 같지만 제가 좀 더 노력하면은 평균 1억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4.9점은 이게 초반에 맨 처음에 실수가 많아서 사실상 4.9점이지 거의 지금은 5점 만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근데 사실상 이제 저희가 배달하다 보면은 실수로 빠뜨리거나 라이더들이 뭐 예를 들어서 쿵쾅쿵쾅 다녀가지고 좀 많이 물건이 이제 제품이 섞이거나 이랬을 때 이제 많이 까먹거든요. 그랬을 때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이제 맨 처음에는 손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손편지를.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손편지를 맨날 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프린터로 하지만 뭐 배달 중에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연락 주시면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간혹가다 라이더들이 해가지고 하면 이제 좀 더 다시 바로 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평점을 유지하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배달 용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좀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것도 역시 뭐 그냥 이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죠. 우리 점주님이 그거는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이제 6천만 원 정도 매출을 한동안 이제 6천도 작은 거 아니죠. 높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리뉴얼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천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그 서창 2지구점도 지금 매출액에서 2천만 원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데입니다. 그런 걸 저는 알아요. 37년 동안 맨날 그것만 연구하고 맨날 다녔는데 그런데 점주님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매장이고 내 상권은 내가 더 잘 알아 하는데 물론 어떤 부분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보령 우리 점주님도 오셨는데 진짜 절대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7,900을 3,500을 몇 년 동안 어쨌든 평균 가면서 안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이 동네 상권에서는 내가 1등인데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갔다 나가고. 근데 우리 전체 점주님들의 매출이 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구현해내는 거는 본사의 물론 노력도 있지만 이제 우리 점주님들의 또 열정과 노력이 또 필요하겠죠. 하여튼 우리 점주님 이제 1억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는데 1억을 넘은 적은 있으시잖아요. 뭐 여름에는 항상 그죠? 1억은 이제 여유가 생기셨잖아요. 아, 이게 여름에는 그냥 항상 1억 정도로. 평균 1억을 하려면 이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쉽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능해요. 지금 뵀을 때는 우리 그 이제 제천 우리 장락점 점주님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직원들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그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점주님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아, 저도 사장님 말씀처럼 뭐 좋은 친구들이 들어온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금방 배우셨네. 또 저희가 그 뭐 인센티브나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친구들하고 되게 친밀해요. 그래서 예. 회식도 자주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뭐 받아놨던 집에 좋은 양주들이 있으면 야 이번에 300 넘으면은 일매출 300 넘으면은 발렌타인 30년사 하나 있는데 먹자. 그래서 넘으면은 사장님 넘었으니까 얼른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얼른 올라가서 또 한 명 갔다가 또 먹고 예 또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은 또 같이 술도 먹고 점심 때도 만나서 같이 뭐 술도 먹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 문제에 대해서 또 물어보면은 대답도 해주고 또 우리 매장에서도 또 여자친구들도 막 사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형 동생 같고 그냥 친해요. 예 그래서 예 그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저희가 가끔 집안일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때도 내일처럼 열심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인식들을 같이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씩 방법은 달라도 원리는 같아요. 그죠? 다들 그냥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남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게 이제 비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슈퍼바이저 얘기도 제가 맡고 있는 데서 제일 직원들이 아주 그냥 밝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대부분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픈조로 오는 친구들한테 꼭 밥을 먹이고 아. 또 그렇지 중간에 나오는 친구들까지는 저희는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볼 시간도 없고 뭘 해줄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 항상 간식거리를 밑에 갖다 놓고 아. 배고프면 무조건 꺼내 먹어라. 그리고 중간에 뭐 한 11시, 12시쯤 돼서 좀 한가해지면은 그때 배고프다 그러면 또 밥도 해주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굿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장사가 잘 되고 장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장사는 장사하면서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이 높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좋은 일 하면서 장사가 되고 시너지가 나오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점주님 매장도 뭐 늘 만석이라고 하는데 그럼 자리 없어 돌아가는 가게 손님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아, 네네. 그 손님들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있나요? 저는 본사에 그 밴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 예, 밴드를 보면서 거기서 제가 취할 건 좀 취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그 쓰는 그 만석 쿠폰을 저희는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석 쿠폰 이용을 해서 뭐 돌아가신 분들한테 또 만석 쿠폰도 드리고 또 자주 방문한 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너무 고마워서 그 쿠폰을 제작해서 5번 도장 찍어 드리면은 뭐 아이스 복분자 황도를 드리고 10번은 오뎅탕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고객한테 저희가 받은 만큼 다시 되풀고 예. 또 겨울 같은 때는 손님들이 조금 늦게 들어오니까 7시 전에 오시면은 와서 메뉴 주문하시면은 예. 소주나 맥주나 500한 잔 서비스로 또 다 드리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제 만석 쿠폰은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개인 장사를 할 때도 많이 했던 방식이에요. 보통 이제 매출이 부진한 점주님들은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수익이 이제 높은 분들은 매출과 매출에 맞춰져 있죠. 매출이 올라가면 수익이 당연히 늘겠죠.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그러면 그러면 다 주고 뭐가 남어? 근데 그걸 따져 들어가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보통 한 10배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비용 대비. 그래서 옛말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되를 주고 말로 받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딱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주님이 이제 그 만석 쿠폰이나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서비스 쿠폰까지는 권하지는 그건 좀 과하다. 물론 하시면 좀 더 낫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본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된다. 이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만석 쿠폰 정도는 당연히 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주님들이 매출이 아주 높은 데도 있고 좀 낮은 데도 있겠죠. 근데 아주 낮은 데도 어쩌다가 자리 없어 돌아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보내시면 안 되고 그 쿠폰을 줘서 나중에 재방문하면 그게 훨씬 더 이익이고 회전율이 올라가고 절대 매출이 올라가고 절대 수익이 같이 올라가는 게 이게 장사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꼭 또 이 시간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돼지대첩 우리 네. 우리 최수준 점주님, 네. 그 휴무도 지금 이제 당연히 없으시죠? 예, 저희가 휴무가 예. 가족끼리 해가지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얼굴은 네? 좋아지셨는데 건강 관리는? 별로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썩 좋지는 그냥 좋아요. 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지금 55살이에요. 예, 아유, 저 59예요. 잠깐만 아니 네. 근데 저는 진짜 젊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또 그러니까 이게 육신보다 이 정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건강에도.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정말 하기 싫은 걸 하면 사람 죽어요. 혈색부터 막 검해지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장사가 이렇게 싫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즐겁고 예. 고객 좋아하는 일이고. 예. 아니 저랑 체형이 비슷하셔갖고 더 마음이 가는데 우리 한번 다음에는 더 좀 얼굴 좀 밝은 모습으로 네. 보시자고요. 예. 우리 그 족슐랭 우리 점주님 그 고객님들한테 그 매장은 이제 뭐 특별한 뭐 이런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있나요? 일단
6대 패밀리 서비스는 거의 철저하게 아, 예, 예. 지키고요. 네, 단체 고객이 많다 보니까는 경우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따로 20명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분리가 돼 있어서 예. 거기에 단체 고객이 주중에는 거의 찬다고 봐요. 18명이나 21명 정도가 거의 일주일 전서부터 이야기 많이 와서 그쪽 고객한테 좀 특별하게 많이 신경을 쓰면 다음에 또 다시 또 재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분들이 또 좋아하는 게 저희가 이제 라면 즉석 라면 끓이기를 갖다가 2대를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족발을 드시고 난 다음에 약간의 느끼함을 맨 마지막에 라면을 직접 끓여가지고 저희 보쌈김치, 무김치랑 셀프로? 같이 해서 예 셀프로 고객님들이 직접요. 네네. 저번 달 같은 경우에 라면 개수만 450개가 나갔습니다. 반응은 굉장히 좀 반응이 그래요? 그러니까 맛없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고요. 아. 처음엔 한 대였습니다. 예. 한 대인데 수요가 못 따라가서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이제 2대로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럼 라면 원가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라면이 처음에 하자고 제안이 왔을 때는 일반 봉지 라면을 사서 했습니다. 870원, 오동통면이 뭐 900원 정도.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놨던 거를 농심이 네, 농심 사람은 아니지만 사리면이 그래도 면발이 상당히 괜찮아서요. 농심 사리면하고 벌크로 나와 있는 그 진라면 스프하고 소고기라면 스프 두 종류를 갖다가 양쪽을 비치해가지고 라면을 줄였더니 그 원가는 470원 정도 반으로 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한 2, 3만 원 네.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해도 라면 그 450개나 나가면은 반응은 일단 좋은 거거든요, 되게. 근데 원가는 이제 그 정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의 특성에 맞춰서 또 상권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부분들은 많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객님이 그 좀 예외적이고 좀 까다로운 고객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다른 까다롭게 요청을 했다. 감당이 안 되시는 고객님이 덜어 있긴 합니다. 예. 네. 저희 오셔가지고 족발을 하는데 이제 김치를 4개를 더 달라. 이제 사람이 4명이니까 먹고 싶다. 막무가내로 하시는 손님들이 꽤 계세요. 그 옛날에는 이제 그 미숫가루를 슬러시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텀블러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대서 텀블러를 다 가져가시고 돌아서서 족발을 싸서 나오는데 라면이 보이거든요. 이 라면도 싸가면 안 되겠냐 정도까지 이제 직원들이 다 놀래서 이제 좀 이렇게 뒤로 빠졌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손님은 100에 1000에 1명, 2명 정도 있거든요. 그 손님 요구를 그냥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게 그 손님이랑 싸워가지고 우리가 잘났다, 고객님이 못했다를 시시비를 갖기 전에 일단 좋게 해서 돌려보내면 어쩌든 다시 손님으로 오시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사례들은 제가 볼 때는 땡 잡은 거예요. 이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 김치 4개? 그들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김치 4개로 그분들은 다른 데 가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 눈살을 찌푸린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아니다. 아니 김치 4개로 이분을 구워 삶을 수 있으면 물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미숫가루 뭐 이것도 이제 텀블러 아니 뭐 큰 물통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텀블러 정도면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원가를 따져 보면은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예 가져가세요 편하게. 거기서 눈치를 주면은 이제 또 손님 떨어져 나가고 그분만이 아니라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은 전에 어떤 우리 펌비어킨 점주님은 이제 반반이 안 되는 거를 반반을 요청을 했다고 막 진상이로 치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땡큐예요. 아니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른 만족을 주고 서비스를 줘야 되는 이런 판에 있는 메뉴를 반반 물론 조금 이제 성가시죠. 물론 너무 바쁠 때는 어려워요.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면 좀 탄력적으로 해서 이게 원래는 이게 어려운데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해드리는 게 이제 그 바람직하죠.
예, 그 벌써 시간이 몇 개 질문 안 한 것 같은데 거의 뭐 45분이 지나 버렸네요. 예, 그 금방 지난 것 같으시죠? 그럼 대표로 마지막으로 고객님들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을 하시나요? 예, 고객님 정말 감사한 존재시죠. 예. 예, 정말 친절해야 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장사하면서 고객분들을 은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장사를 했어요. 설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은인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너무 도움을 준 분. 그러면 아마 잘 챙겨드릴 거요. 그래서 그 설정으로 하면은 뭐 웬만하면은 뭐 안 친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점주님들도 고객분들을 정말 은인 아니면 적어도 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면 매출이 보답을 해줘요. 수익도 당연히 보답을 해주고요. 그러면 생생 우리 장사 성공 토크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네 분 점주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